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TX 중공업을 분석하겠습니다. 자, STX 중공업은 조선주예요.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STX 중공업이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저는 보통 조선주를 공략을 할 때 대형사를 기준해서 공략을 하는데 그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기 때문인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미 망했기 때문입니다. 대형사가. 근데 왜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나요? 나라에서 살려놨어요.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조선업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망할 수도 없다. 왜? 정부에서 강제로 살려놓기 때문이에요. 자, 그건 이유는 하나예요. 배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배를 사용하지 않진 않아요. 하지만 배를 사용하는 총량은 줄었다. 자, 그러면 소형 조선사인 STX 중공업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장기 차트를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STX 그룹이 2006년과 2007년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수십 배, 한 100배 정도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때 조선업이 크게 확장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지만, 시장에 대한 큰 호재거리를 얹고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거품을 끼었겠죠.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다 보면 거품이 끼기도 하고, 그리고 만년 저평가 종목으로 빠지기도 하니까요. 근데 STX 중공업은 그 폭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락폭이 커져요.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몇 번의 감자를 겪으면서 가격대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걸 기준한 고가가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1,600만원에서 거품이 빠진 가격이 대략 500만원대입니다. 그쵸? 여기서 감자를 1000%씩 했죠. 1000%, 700%, 정확히는 988%, 그리고 감자를 700% 이렇게 했죠. 이래서 나오는 가격대예요. 자, 그러면 지금 STX 중공업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냥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단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고, 그 재산이라고 해봐야 조선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그리고 위치 이런 게 다죠. 근데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새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쵸?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STX 중공업은 STX 중공업에 대한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조선업에 대한 시세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파악을 하면서 STX 중공업에 대한 상황을 체크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 시세가 움직이는 원리 자체는요, 앞으로 있을 일을 지금 시세에 반영하는 건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앞으로 무언가 좋을 일이 있어요. 그럼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랐을 때는 실적이 계속해서 따라붙지 않죠. 주가가 상승을 해서 상승의 정점까지 왔어요. 그럼 실적도 당연히 좋습니다. 왜? 오르기 시작해서 상승의 정점까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길면 6개월, 1년도 가니까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있지만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자, 보세요. 현대차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현대차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부품사들이 있고 그 부품사들한테서 부품을 조달받고 현대차는 조립해서 판매를 합니다. 물론 부품사들한테 오더를 내리죠. 이제 차를 개발해서 이런저런 요런저런 부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품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는 현대차에서 돈을 주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 현대차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오지 않으면 부품사들의 실적도 개선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꼬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차의 실적이 좋은 것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대형주, 현대차의 주가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차 실적이 개선되고요. 그리고 현대차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부품사들의 실적이 앞으로 개선이 될 테니까 주가가 따라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언더 프리미엄을 받아서 주가가 이미 하락한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STX 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에 대한 경기를 먼저 반영하는 게 대형 조선사예요. 물론 STX 중공업은 대형 선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형 선박에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 조선업 경기 자체가 좋아져야 소형 선박도 수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STX 중공업이 문제가 아니라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번에 인수 결정을 한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 예전의 대우조선해양이죠. 이런 부분의 움직임이 먼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실제 비교해보면 명확히 나와요. 지금 조선주의 대장인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아래다 놓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렇게 상한가를 가기 전에 이미 삼성중공업은 신고가를 달성을 한 이후였어요. 자, 그렇다는 건 첫 번째, STX 중공업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즉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삼성중공업에 대한 분석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분석은 어느 정도의 수주 잔고가 쌓여 있더라, 이런 부분 중요하지만 이게 먼저가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급등주, 즉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매하는 걸 STX 중공업이나 대형 선사가 아니라 소형 선박회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뒤에 실적이 따라붙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모멘텀이 붙었죠. 무슨 모멘텀? 인수. 그쵸? 인수한다는 인수합병의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즉 M&A를 한다는 거겠죠. 그쵸? 주가가 상승하는데 가장 조금 파격적인 이벤트가 인수합병인데, 근데 이것보다 인수합병을 하려면 산업이 커지기보다 최소한의 회복 단계는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선 첫 번째, 그 업종의 대장주를 무조건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STX 중공업을 지금 바로 매수해라. 그게 아니라, 자,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시세를 반드시 파악하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간 이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고가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죠. 이 매물 소화 과정에 가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가격을 체크하는 기준이 되는 게 대형주의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STX 중공업의 가격을 체크하기 위해서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그리고 보유 전략을 준비를 했고요. 이걸 토대로 STX 중공업의 가격과 그리고 보유 전략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STX 중공업과 같은 신고가 구간에, 물론 대형주를 포함입니다. 이렇게 대형주를 포함해서 신고가를 형성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STX 중공업의 가격과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기법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눈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STX 중공업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오늘 상한가 마감한 STX 중공업뿐 아니라 조선업에서 지금 대장주로 시세를 내고 있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업종은 다르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종목, 정말 큰 종목, 그리고 작은 종목 다 포함해서 시세가 나오는, 즉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무조건이에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입니다. 물론 신고가 구간까지 올라가는데도 시세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건 무조건 신고가 이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금의 효율입니다.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물론 아닌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특별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만이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나오는 네이버와 같은 그런 종목인데 이런 경우만 가능하지, 항상 매매를 할 때 내 계좌 안에 있는 주식들은요, 무조건 신고가 종목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STX 중공업은 어때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근데 고가를 이미 달성해서 시세의 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준비를 마쳤으면 그 뒤에는 뭘 해야 될까요? 재료, 모멘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STX 중공업의 상승 재료는 뭔가요? 현대중공업에서의 인수예요. 근데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에 대한 회복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STX중공업을 인수할까요?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부담을 지고, 물론 현대중공업 기준에서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800억대니까 이 금액을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확장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현대중공업이 STX중공업을 인수하면서 얻게 되는 시너지는 뭐가 나오냐면 라인업을 갖추게 됩니다. 어떤 라인업을 갖추느냐? 대형 선박의 기존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급 선박의 미포조선, 그리고 STX 중공업으로 소형 선박까지 풀 라인업을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조선업에 대한 회복 단계가 없었다면 과연 인수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까요? 답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세를 확인한다. 대형주의 시세를, 그쵸? 그래야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다.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뭐가 붙을까요?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급 종목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게 STX 중공업이다. 그리고 이번에 너무 안 좋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STX 중공업은 이미 망한 상태에서 인수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가격에 대한 분석이 된다면 이후에 있는 모멘텀을 먼저 알고 있지 않더라도 시세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STX 중공업은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도 갖췄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제가 인수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그랬어요. 매매하는 이유는 인수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실적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갖췄기 때문에 STX 중공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STX 중공업을 가지고 단순히 가격 전략만 딱 세워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STX 중공업에 대한 가격 전략을 토대로, 잘 들으세요, 보유 전략이 필요한데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되고, 이 내용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되는 이유는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심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멘탈이 안정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신고가를 달성하더라도 이렇게
등락 구간, 즉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매물 소화 과정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부르고, 그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격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 근데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를 더 붙여서 말씀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삼성중공업의 시세입니다. 만약에 삼성중공업의 시세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STX 중공업이 인수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상한가를 못 갔고요. 오늘 갔다고 하더라도 빠질 겁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은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물 소화 과정에서의 가격과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베이스로 한 보유 전략, 그리고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이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STX 중공업에 삼성중공업을 베이스로 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 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그냥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올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TX 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습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TX 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STX 중공업은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주는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성장 산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에코프로처럼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코프로처럼 성장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적도 우상향 기조에 있으면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더라도 시간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STX 중공업을 포함한 삼성중공업은 시간 투자를 하되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조선주같이 망한 기업에 대한 전략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가격 전략이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겁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